아마 여러분들이 제일 어렵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이제 이 사업의 이제 어저께 첫날 같은 경우는 이제 Y입니다. 왜 애터미를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하루 종일 애터미 회사에 대한 어떤 소개를 통해서 일반 다단계와 다른 어떤 것들을 이제 아셨을 거예요. 가입비가 없고 그 다음에 유지비가 없고 제품이 좋으면서도 싸기 때문에 일반 유통보다 싸기 때문에 내가 생필품 바꿔 쓰는 일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하는 것이 그렇게 나쁘진 않겠네, 내가 일반 다단계 회사라고 오인했던 것들이 잘못된 거네 하는 것들을 아마 첫날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뒤에 있는 그런 그 사업자들이 평범한 내 주위에 있는 그냥 아저씨, 할머니, 또 청년 이런 분들이 다 성공하는 것들을 어저께 눈으로 다 보셨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회장님께서 이제 균형 잡힌 삶을 통해서 이렇게 해보라고 하는 꿈도 적어보라고 해서 꿈도 적었습니다. 근데 막상 나가서 행동을 하려면 도대체 뭘 해야 되지? 여기서 막히는 거예요. 네. 맞죠?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세부적으로 좀 디테일하게 이제 앞으로 본사에서 풀자라고 해서 이 초대 부분과 또 이제 뭐 아마 사업 설명 부분 또 후속 조치에 대한 이런 성공의 발단계를 아주 깊숙하게 이제 풀어나가는 어떤 시간들을 갖는데, 오늘 이제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제 달인이 되는데, 요 파워포인트를 좀 제 얼굴보다는 이게 낫겠습니다. 자, 아까 얘기한 대로 성공의 8단계가 일반적인 네트워크 마케팅의 사업 전개 순서입니다. 절차예요. 이건 절차지 내가 일일 행동에 대한 원칙들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 헷갈려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단계를 넘어서 1단계를 거치지 않고 4단계로 바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오늘 이제 비전을 느꼈어요. 오늘 세미나 끝나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갑니다. 어떤 일이 발생되느냐면, 이제 여자분이 오셨으면 남편한테 얘기합니다. 너 어저께 1박 동안 어디 갔다 왔어? 애터미 사업 설명 듣고 왔어. 그러면 정상적인 남편이라면 그래? 그렇게 좋은 사업을 열심히 해봐, 이렇게 할까요? 너 그런데 쫓아다니면 다리 몽둥이 분질을 버리겠다고 그래요. 그런 쓸데없는 다단계 할 바에는 집에서 살림이나 잘해, 이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면 그거 아니라니까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부분에서 바로 건너뛰지 마시고 이런 자리를 좀 더 또 파트너, 여러분들이 이제 파트너라고 합니다. 여러분을 모셔온 분을 스폰서라고 합니다. 그 스폰서가 안내하는 대로 좀 따라가서 서너 번을 더 듣는 일을 꼭 하셔야 돼요.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전달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확인하려고 하는 그 과정을 거치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길인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도 꼭 가서 나가서 이제 주말 동안에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서너 명한테 전화를 하거나 전화로 사업 설명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부정적인 얘기를 듣고 이제 월요일 정도에 스폰서가 전화하면 이제 없던 일로 되는 거예요. 전화하지 마. 전화를 안 받아. 그래서 이제 애터미를 조금 알아보다가 현재 이제 그거를 애터미 뒤질랜드라고 그래요. 애터미 사업을 좀 알다가 꿈을 꿨다가 이제 포기를 하신 분을 이제 뒤질랜드라고 하는데, 지금 애터미 뒤질랜드로 가 계신 분이 한 700만 명 정도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살아있는 애터미 회원인 여러분을 위해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제가 아까 인사를 할 때 따자하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분위기 딱딱하니까 앞으로 이제 중국 시장이 열린다고 하는데 인사 정도는 알아야 되잖아요. 따자하오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는 말을 저도 조금씩 배우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중국말을 다 배울 수는 없지만 기본 인사말과 꼭 중요한 게 있어요. 중국 가서 급한 일이 있을 때 화장실을 가야 됩니다. 그죠? 화장실 어디냐라는 말은 꼭 배우고 가셔야 돼요. 맞죠? 가르쳐 드릴까요? 자, 따라할게요. 我的东虾. 그런데 이거 진짜 아니에요. 이거 또 진지하게 듣고 중국 사람 만나가지고 가서 我的东虾 하면 바지에 똥 싸는 거예요. 네. 자, 아침에 좀 웃었으니까 자, 이제 진도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서 저도 좀 긴장을 풀어야 돼요. 네.
예. 자,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누군가를 꿈을 갖고 내가 이제 이걸 전달하려고 하면 먼저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멀쩡했다가 누구한테 전달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두려움이 앞서요. 예. 애터미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내가 좋다라는 걸 알았어. 그동안 오해를 했어. 몇 개월 동안 거절하다가 이런 데 와보니까 진실을 알게 됐어. 그 다음부터 이제 마음이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이거 알려야 되겠는데 급해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슬슬 알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전화로. 그리고 몇 사람한테 거절을 당하면서 이제 이 사업에 대한 꿈과 비전, 일장 충목으로 끝나는데,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사실은 내가 현재 어디 있는지 모르고 앞으로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관념의 허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또 어디로 돌아갈지를 몰라요. 여러분이 오늘 석세스 아카데미를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집이 어딘지 몰라. 그럼 어떻게 돼요? 집이 어딘지 몰라. 진짜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내가 어디를 가려고 하는데 집이 어딘지 몰라. 치매 환자들이 그러잖아요. 그게 두려움이에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이 애터미를 갖다가 시작해서 내가 현재 어디 있는지를 모르니까, 또 앞으로 내가 종착지가 어딘지를 모르니까 헤매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분명히 서울역에서 내가 부산행이든 목포행이든 KTX를 타든 아니면 목포행 완행열차를 타든, 그죠? 시차는 있어도 오차는 없이 목포역에 도착해요. KTX만, 그죠? 목포에 도착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빨리 가는 거예요. 그죠? 목포행 완행열차를 타더라도 타고만 있으면, 그죠? 종착역이 도착하잖아요. 근데 타놓고 자꾸 의심을 하세요. 나이 드신 분은. 천안쯤 오면 젊은이 아직 목포 안 왔단가? 아니, 그 할머니 그냥 주무시고 계시면 그냥 내리라고 하실 때 내리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있어, 난 자. 꼭 대전쯤 가면 툭툭 쳐. 젊은이 아직 안 왔단가? 계속 그러세요. 왜? 본인이 지금 목적지가 분명치 않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만약에 제주도를 가는데 제주도 티켓팅을 하면 비행기를 티켓팅만 해서 가만히만 계시면 돼요. 여러분이 비행기 운전법을 알아야 가요? 그냥 타기만 하면 돼요? 그게 시스템이에요. 애터미가 그 시스템을 다 갖춰놨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 비행기를 못해도, 기차 운전을 못해도 티켓팅을 하고 목적지만 정확하게 여러분의 꿈과 목표로 하는, 아까 성공의 단계 1단계, 여러분의 꿈이 제일 중요합니다. 목적지가 제일 중요해요. 그 목적지,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 그걸 찾아서 내 인생의 목적지를 정하는 거예요. 오늘같이 어젯밤, 그죠? 그걸 정확하게 내 인생의 목적지를 정하고 나면 흔들림이 없는데 이게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도중에 가다가 누가 옆에서 그럽니다. 천안 호두과자 먹고 내려서 뭐하러 가냐, 그냥 우리 이대로 살던 대로 살자. 주변에서 하면 어떻게? 천안에서 내리는 거예요. 대전에서 내리는 거예요. 거의 다 와서 광주에서 또 내리는 거예요. 목적지가 저기인데. 전 그런 분들을 제가 이 사업을 4년 정도 하면서 많이 봐왔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그 사람들도 안타까운 거예요. 본인이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애터미라는 비행기가 뭐로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들어주는지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운전법 몰라도, 항공법 몰라도, 그죠? 그냥 티켓팅만 하면 돼요. 애터미라고 하는 꿈의 열차, 애터미라고 하는 그냥 비행기 티켓팅만 하고 뛰어내리지만 않으면 되는데 자꾸 뛰어내리세요. 비행기 타고 쑥 가다가 이거 아닌가벼? 다단계 같은 겨? 이렇게. 그러고 어떻게? 거기서 뛰어내려요. 그럼 뛰어내리면 어디로 가요? 뉴질랜드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려움을 먼저 극복하려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의 어떤 생각 가지고 애터미 비전을 확인하는 작업을 하시면 안 되고요. 정확한 사회적 증거, 여러분이 아닌 공인된 사람들은 애터미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앞으로 미래 내재 가치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여러분의 판단이 아니라 정말 저명한 분들, 사회적 증거로서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포춘지 잡지나 블루베리나 그죠? 많은 어떤 매체가 있습니다. 그 매체들은요, 그렇게 쉽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그 매체는 분석합니다. 여러분의 분석력 대신 정확하게 분석을 해준 그 자료를 검토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 10년 동안 이렇게 성장하는 어떤 과정에서 우리는 1조 3천억이라고 하는 전 세계 또 13개국에 나가 있는 것이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 한국에서 이제 시작을 하면 회원수도 한 1200만 대로 되니까 다 끝났다고 그래요. 지금 나가서 얘기하면 너 이제야 하냐 애터미를? 나 옛날에 다 해봤어. 근데 뭘 해봤는지 물어보질 않아요. 해봤는데 돈 안 돼. 애 터지게끔 애터미를 이렇게 준말로 하더라고요. 애가 터지도록 도란 데서 미운 당신이래요. 애터미. 근데 그 사람들은 진짜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로얄이 있고요. 수많은 리더스, 이 백주 배지를 받은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자, 이게 여러분의 자리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미래. 그럼 왜 그렇게 하는지를 네트워크 마케팅의 원리와 또 이런 어떤 애터미의 성장에 대한 어떤 그 방향, 미래, 컨셉, 과연 어떤 거냐 이게요. 알리바바를 이길 수 있는 컨셉을 가지고 있는지 이걸 여러분이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왜 알리바바 회장이 퇴임하면서 네트워크 마케팅과 인터넷 쇼핑몰이 결합됐을 때 우리 회사를 이길 수 있다. 그게 가장 큰 적이다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모델이 애텀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요, 이 사업을 절대 그만두지 않습니다. 왜? 내가 그 쇼핑몰에, 어마어마한 쇼핑몰의 주인이 되는 건데, 그것도 공짜로 내가 받는 건데, 어떻게 그걸 놓냐고요? 몇 명의 거절을 통해서.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게 첫 번째 두려움을 없앨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절에 대한 어떤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방법만 배우시면 충분히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 여기 안 보이는데 저 중간에 파워포인트, 여기가 마음이에요. 여기 파워포인트 없는데 여기 마음이에요. 요 마음이라는 게 오락가락해요. 요런 석세스 세미나 되면 막 희망이 생기고 당장 부채도 해결할 것 같고 꿈도 실현할 것 같고 균형 잡힌 삶도 살 것 같고 부모님한테도 효도할 것 같고 자식한테도 떳떳한 아빠가 될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다가 저 문만 밖에 나가기만 하면 다 거절을 해. 희한하게 못 봐. 어? 이 거절에 대한 어떤 것들을 극복 못하고 다음 석세스 세미나에 다시 오지 않고 또 그분들이 뒤질랜드로 같이 가는, 저는 지금 4년 동안 계속 지켜보고 있어요. 여러분 한 가지만 약속합시다. 성공은 아주 간단해요. 내리지 않으면 돼요. 티켓팅을 했다면 내리지 않고 제발 그냥 주무시고 계세요. 도중도중 묻지 말고. 도중도중 확인하려고 하니까 요 마음이 요망져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너 어쩌다 그렇게 다단계에 빠져서 지랄이냐? 너 옛날에 교수까지 했던 명예 다 실추한다? 너 30몇 년 동안 공무원 생활했던 거, 외교관 생활했던 거, 그거 다 친구들이 욕한다, 뒤에서 수근거린다, 동창 모임에서 너 빼기로 했다, 이런 얘기를 들어요. 이 사업을. 그러니까 가만히 멀쩡히 있다가도 내가 애터미 사업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갑분싸가 돼요.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2019년 저기 코리아 트렌드에 그 김남도 교수 그 보면 갑분싸 하나요. 갑자기 분위기 쌓여지는 걸 갑분싸라 그래요. 이게 못 알아들으니까 여러분들이. 자, 코리아 트렌드 얘기 나왔지만 아까 사회적 증거로서 이제 코리아 트렌드 서울대 교수님이 이제 그 소비자학과에서 만든 그 책에 요번에 키워드 10가지가 있습니다. 2019년에 코리아 트렌드. 그 중에 첫 번째가 컨셉팅 하래요. 마케팅 하지 말고 컨셉팅 하라. 두 번째가 셀 마켓 세포 분할이 된다, 시장은. 그래서 셀 슈머가 이제 활동하는 단계가 온다. 그 셀 슈머가 뭡니까? 바로 우리 애터미 사업이에요.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 걸 여러분들이 이 트렌드적인 것들도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 그런 걸 알다 보면 내가 두려움들이 좀 줄어들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주변 사람의 반대에도 내 마음이 희망 쪽으로 갈 수 있는 것.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냐? 초기에는요, 전달하지 마세요. 초기에 내가 준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전달해서 자꾸 스스로 거절을 당하고 꿈을 뺏기지 마시라는 거예요. 저는 권합니다. 한 달 동안은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제품만 정확하게 바꿔 쓰시고요. 이런 세미나장, 스폰서가 안내하는 세미나를 다 참가해보세요. 그리고 사회적 증거를 여러분의 머리로서 확인하세요. 그리고 가슴으로 느낄 때까지, 막 가슴이 벌렁벌렁 거릴 때가 옵니다. 애터미의 진실을 알게 되면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첫사랑을 하듯이, 그죠? 우리 커피 마실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랑처럼 뜨겁게 커피를 마시라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커피를 미진하게 마시세요. 사랑도 미지근하게 하시는 분들이에요. 애터미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미지근한 상태로 사업을 하니까 그냥 끝나는 거예요. 맛이 없어요. 뜨거워야 돼요. 100도씨가 돼야 돼요. 여러분의 머리가 아니라 가슴이, 여러분의 꿈이 실현하는 그것이 아른아른거리는 그것이 돼야 돼요. 그 마음이 바로 희망과 나눔과 윈닝과 꿈의 실현, 이런 긍정적인 그런 것들이 충만이 돼야 돼요. 네? 전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터치를 못 받은 사람이 전도한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죠? 충만한 사람은 하지 말라 해도 아무 때나 합니다. 네? 할렐루야 하면서 막 해요. 자기가 미친 듯이 아무 데나 가서 해요. 만나는 사람마다 어떻게? 내가 지금 하나님의 터치를 받아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됐는데 가만히 있습니까? 때와 장소 가립니까? 그 정도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내 자신을 100도씨까지 끌어올리는 작업, 이게 두려움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준비되고 나면 어떻게 하느냐,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명단 쓰기, 아까 얘기대로 성공의 8단계 행동 단계로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명단 쓰기를 잘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업자를 찾으시려고 그래요. 사업자를 찾는 게 아니라 뭘 찾으시냐면 소비자 명단을 적는 것. 그러면 대상이 늘어납니다. 그죠? 근데 자꾸 사업자를, 누구 몇 사람 사업자를 자꾸 생각하니까 그 사람한테 어떻게 전달할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냥 소비자를 모으는 일을 한다 해서 편안하게 내 카톡에 있는 명단을 다 적습니다. 그리고 제일 빨리 전달 가능한 그 사람들을 내가 먼저 설정하는 거예요. 저기 깔때기 따라할게요. 깔때기 이론. 깔때기다 넣는 거예요. 내 명단 250명을 넣으면 전화를 갖다가 걸고 연결이 되는 사람은 50에서 80명 정도 이상 되지 않습니다. 내 말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중에서 우리는 어떻게? 만납니다. 여기에서 만남과 초대는 같은 스텝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분류된 스텝입니다. 만나서 초대할 건가 말까를 만나서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바로 초대를 하는 거예요. 전화로. 야, 내가 애터미 세미나를 갔다 왔는데 정말 좋더라. 내가 너 이 사업에 같이 하고 싶은데 너 한번 와라. 이렇게 전화를 하면 온다 안 온다? 뭐라 그래요? 니나 해. 너 어쩌다 그렇게 됐니?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전화로는 절대 사업 설명, 초대를 하지 않습니다. 전화는 하는 요령이 만나기 위한 그냥 수단입니다. 만날 약속을 잡는 거예요, 전화로. 그래서 일단 만나시라는 거예요. 만났을 때 두 가지입니다. 제품을 전달할지 사업에 초대를 할지 이 두 가지를 만나서 결정하시라는 거예요. 눈과 눈을 보고 또 그 사람의 상황을 보시고,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그냥 3년 만에 전화를 해가지고 만나놓고 어떻게 해? 갑자기 야, 오늘 내가 밥 살 테니까 저녁 때 좋은 세미나가 있으니까 데려가자. 갑니까? 안 가요. 여러분 그런 실수를 하지 마시고요. 진정성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초대 방법 중에서는 이런 멘트도 괜찮아요. 네가 나보다 똑똑하잖아. 내가 이 사업을 알아보고 있는데 괜찮긴 하는데 네가 좀 현명하고 하니까 네 똑똑한 머리로 와서 좀 분석 좀 해줘. 그래서 여기 하자가 있으면 내가 네 말을 들을게. 이렇게 초대하는 게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좋은 사업거리 있으니까 네가 와봐라.
이게 제일 나쁜 사업 설명이에요. 제일 나쁜 초대 방법이에요. 근데 그 방법을 대체로 안 가르쳐 드렸는데 다 하세요. 신기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은 만나서 원래 만났잖아요. 애터미 안 해도 만났잖아요. 그죠? 그냥 똑같이 만나시라는 거예요. 만나서 상대방한테 이제 더 자세한 뭐 FORM이라고 하는 어떤 대화 방식들이 있는데 네트워크식으로 뭐 그런 거 따지지 말고요. 그냥 진정성 있게 가세요. 특히 여러분이 준비해야 되는 단계는 뭐냐면 얼굴이에요. 저도 오늘 좀 이렇게 남자 얼굴 치고는 조금 뽀샵 한 것 같습니까? 예. 네. 좀 젊어 보여요? 아, 큰 소리로 해야 되는데 설사 아니어도요, 젊어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그게 인간관계, 사회생활을 잘 하시는 거예요. 젊어 보여요? 네, 그렇죠. 뚜이, 그렇게 하세요. 맞아요. 자, 그 만남이 부드럽게 됐을 때 초대가 자연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어떤 자연스러운 초대를 내가 받았을 때 나도 저렇게 하면 된다라고 복제가 됩니다. 근데 이상한 다단계식의 초대가 이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거절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또 저렇게 해야 돼? 나도 또 저거 소개해야 돼? 이런 어떤 것들을 자꾸 혼돈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사업 설명은요, 여러분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키포인트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사업 설명하면 실패 확률 99%입니다. 이걸 갖다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역할이 틀립니다. 만나서 토론하는 건 저지만 어떻게 해요? 사업 설명하는 것은 스폰서나 이런 시스템이 해주는 거예요.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사업 설명을 제대로 들었을 때 채 걸러지듯이 저절로 리더가 서너 명이 찾아지게 돼 있습니다. 이 스텝을 믿으세요. 이게 깔때기 이론이에요. 그냥 내 명단 넣고 전화하고 만나고 초대하고 또 사업 설명을 스폰서나 시스템이 해드리고 그 중에서 내가 설명을 못하더라도 알아먹는 분들이 있어요. 알아먹는 명단, 그 서너 명이 우리한테는 사업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냐? 소비자로 만드는 거예요. 어차피 쓸 물건, 너 슈퍼 가지 말고 어떻게? 내 마트에서 써. 이거 알리는 거예요. 두 가지를. 사람을 구분하지 말라고 했지만 만나보면 구분이 돼요. 이 사람이 사업자로만 남을지 아니면 어떻게? 소비자로 남을지 구분이 된다니까요. 비율은요 10대 1입니다. 10명 중에 1명 정도가 이 비전을 알아봐요. 그리고 이미 준비된 사람을 찾아야지 이걸 만들려고 하시면 안 돼요. 리더 찾기 게임이에요. 이 원리를 갖다 이해하시고요. 그렇다면 파워포인트 요게 여러분이 그럼 과연 나는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얘기예요. 100% 성공할 수 있다고 제가 장담하는 게 바로 저겁니다. 여러분들 카드 52장 있죠? 카드를 트럼프라고 합니다. 근데 이럴 때 트럼프라고 하니까 미국 대통령 트럼프로 얘기하는데 그 트럼프가 아니고요. 무슨 트럼프요? 카드. 자, 카드를 안 치시는 분은 한국에는 우리 화투 있죠, 화투. 화투에 광이 몇 개 있어요? 5개. 카드에는 에이스가 몇 개 있어요? 4개. 그러니까 여러분의 명단이 여러분의 자산이라는 걸 아세요. 여러분 스스로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어도요, 성공하는 이유가 여러분의 명단, 그 52명의 명단 중에 대단한 에이스가, 리더가 반드시 4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면 돼. 카드에 52장을 갖다가 어떻게? 하나씩 뜯겨나간다고 보세요. 처음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안 나와도 상관없어요. 근데 계속 뜯기면 54번을 뜯겼는데 하나도 안 나왔어, 에이스가. 그럼 나머지 4장에 에이스가 4장 다 있어요, 없어요? 100%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주에 한 명씩만 뜯겨도 1년이면요 4명을 100% 찾게 되어 있습니다. 오로지 안 하는 거는요 여러분의 게으름이에요. 저는 이걸 믿었어요. 수의 게임을 믿었고 깔때기 이론을 믿었고 이 카드에 에이스가 몇 장 있다는 걸 알고 초기 4년 전에 저는 40명한테 전달했습니다. 그랬더니 반은요 듣지도 않고 너 또 병 도졌냐? 이러더라고요. 왜? 제가 20년 전에 아메일 했었거든요. 제가 삼성 다닐 때 아메일 갖다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전력이 있으니까
또 동창들한테 가서 얘기하니까 또 병 도졌니? 우리 어머니는 어쩌다 또 다시 그 어려운 걸 시작했니? 그렇지만 반대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 예스하는 사람이 한 6, 7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6, 7명이 센터를 왔다 갔다 했는데 1년이 지나니까 딱 3사람이 남더라고요. 그 3사람이 2만 명을 만들어낸 거예요. 네. 그래서 3년 만에 본부장이 됐고 리더스쿨로 올라왔고요. 지금 소득도 이제 꽤 진짜 만족할 정도의 성공자의 위치에 와 있습니다. 이겁니다. 딴 거 없습니다. 그냥 뜯기는 거예요. 따라할게요. 그냥 초대한다. 하고 안 하고는 지맘이다. 그래서 회장님이 이미 답을 주셨어요. 지맘의 법칙이에요. 그냥 뜯기는 거예요. 내 명단에 분명히 에이스가 숨어 있다. 그게 내가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스스로 판단하게끔 놔두시라는 거예요. 에이스가 나옵니다. 여러분 밑에 반드시 에이스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한국에서 안 나와도요, 중국, 세상은 넓고요, 사람은 많아요. 그 많고 많은 70억 인구 중에 여러분 하위의 파트너 중에 2명의 서너 명의 리더는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차는 있어도 오차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호일러 법칙이에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요거 정리, 키포인트. 여러분이 사업 설명을 하시면 안 돼요. 직접 사업 설명하는 게 제일 나쁜 방법이에요. 스폰서를 활용해서 전문성 있는 사업 설명을 듣도록만 안내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초대하는 사람의 정보와 이 사람의 상황에 대한 것만 정확하게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폰서가 사업 설명을 하게끔 안내하고 초대 만남을 하시면 돼요. 자, 정리할게요. 만남은요, 초대를 위한 하나의 단계입니다. 이때 여러분이 가장 눈빛에 진정성이 있는 그것을 보내야 돼요. 누굴 이용해 먹겠다 하시면 안 돼요. 눈빛에 나타나요. 눈을 맑게 하시고 화장품 잘 발라서 어떻게 이쁘게 하고 가세요. 연애 첫 선을 보는 마음으로 사람들 다시 깔끔하게 변화된 모습으로 가세요. 그럼 그 사람들이 의아합니다. 전화로는 절대로 초대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사회적 증거의 툴을 활용하세요. 여러분을 팔지 말고 사회적 증거를 가지고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꿈으로 찬 당당한 자세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절을 즐길 수 있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자,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65세. 네. 커넬 샌더스라는 사람인데 60세 파산을 하고 자기 자신의 인생을 끝내려다가 희망을 갖고 자기가 하고 있는 그런 닭고기 요리법을 가지고 2년 동안 이 레시피를 사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 트럭 타고 다니면서 화장실에서 자고 이러면서도요, 약 1,008명의 식당에 가서 레시피를 사달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지만 1,008번의 거절을 당했습니다. 근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2년간이 세월이 지났을 때 1,009번째 승낙을 받아가지고 만든 게 바로 KFC입니다. 이게 그 첫 번째 그 1호점이 탄생되고 나서 10년 만에 어떻게 해요? 전 세계 13,000개의 체인점을 갖게 됐고 100만 장자가 됐습니다. 65세에서 파산했는데도요, 어떻게 포기하지 하고 자기 꿈을 향해서 갔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거절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은요, 바로 여러분의 꿈입니다. 그 꿈만 놓치지 마시고 초대를 멈추지 않으시면 저는 이런 꿈을 꿔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한 달에 한 명씩만 여기 초대하면요, 5년 내로 대한민국 전 국민이 애터미 회원이 될 겁니다. 그날을 위해서 모두 성공자가 되는 그런 만남을 가지시길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